김재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수요가 과다하게 전망됐다, 이게 쟁점인데, 우선 가깝게 단기 수요. 이 자료에 보면은 2014년에 실적으로 놓고 보면 전력 소비량은 0.6%, 정말 가장 낮은 그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디카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장관님도 인정을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 여기 보면 4%, 5% 이게 막 굉장히 이제 전력 소비가 증가가 되는데,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 중장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보다 좀 뭐 잘 설명을 드리려 그러면 우리 그 그러니까 수요위원장이 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는 게 될까 싶습니다. 네, 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거시 전망하고 있고 중장기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요 전망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의 축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봐야 되고 추이도 봐야 되고. 그럼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적 보셨냐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수요가 늘 거다. 동계 전력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긴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화될 거냐,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큰 전망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논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실적치를 확인하셨냐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5월달까지 1.9%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죠. 5월달까지, 예. 그러니까 4.3% 전망했지만 5월달까지 평균 1.9%입니다. 그 4.3이라는 것은 모델상에 놓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에 올해 보여줬던 실적만 놓고 봐도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수요 전망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 말씀 하나 다시 드리겠고요. 그다음 자료에 들어가서 올해 이제 수요 관리가 저는 핵심인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장관님께서는 아니 전기 줄이라고 전기요금 올리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툭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데요. 아니 무조건 그 전기 요금을 올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합리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수요 관리가 저는 핵심이다. 왜냐, 우리가 전력화 문제도 그렇고 온실가스 문제, 전지구적인 어떤 에너지 위기, 아니 이 일에 수요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살아갈 길이라고 전 세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관리가 중요하고, 장관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 관리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애기본에서도 전기요금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괄 원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원전의 경우에는 원전 안전이라든지 송전선 배부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 포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한 것 결과가 0.92% 나온 겁니까? 0.94%?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게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 공청회 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회적 비용, 총괄 원가 다 반영해서 2029년까지 평균 0.94% 상승한다. 상승해서 수요 관리한다. 이 데이터 정확하게 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관리는 아까 0.92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수위를 할 때 앞으로 전력 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넣은 걸 가지고 전망대를 쓴 것이고요. 수요 관리라는 것은 목표 관리에서 우리가 전력 수비를 14% 네. 줄이겠다. 다음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대안 시나리오가 있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때 발표드린 자료는 나름의 저는 좀 대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표에도 안정적인 수급 좋다. 안정적인 수급. 그다음 저는 전력 설비 예비율 22% 동의하지 않지만 정말 마지막 22%를 허용한다라고 치더라도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드렸는데, 그 대안의 첫 번째가 6차 계획에 4,4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확정하셨죠?
모르시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 8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차치하고 저탄소 전원 믹스를 위해서 장기 가동 설비 친환경 대체 계획이 있어요. 말은 있는데 이번에 7차 계획엔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발전사들의 알겠습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뭐 하겠다고 얘기고 여기 답변서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대안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신규 원전으로 삼청 영덕 주민들 이미 주민투표로 반대 의사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신규 원전 하시지 말고 장기 가동 설비 이미 폐지합니다. 2020년부터 폐지가 친환경 아니라 설비로 대체하자. 이미 폐지 계획은 확정을 한 거고요. 그 규모가 4,400메가와트입니다. 이거 반영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신규 원전 건설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급 계획 차질 없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22% 설비 예비율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 지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넣었던 이야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놓으면은 이러한 발전 설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37%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논의할 과정에서는 저는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 게 좋겠다.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신규 원전 2개 없이는 매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원전 건설의 가능성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공청회 물으십시오. 신규 원전으로 3,400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발전소 폐지하고 친환경 대체로 해서 4,400 할 거냐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친환경이 뭡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말씀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 그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입법 관련 현안의 시급성이 있어서 한 말씀 정부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책 사업인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본 의원이 지난 6월 2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6대 광역시 중에 울산에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울산의 그 3대 주력 업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울산의 중기청 울산 사무소가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한심하게 이럴 데 없죠. 노동부나 법원, 검찰, 보훈지청 다 단독 사옥을 갖고 직원이 수십 명 되는데 산업수도라고 하는 울산에 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10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인솔을 해서 정종섭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실상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정도까지 된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부가 좀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만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중소기업이 날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월 21일 날 이 정부가 전기 요금 인하 발표를 했는데 저는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정 내지는 국회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전기 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은 평소 그 2, 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서민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1, 3단계 구간을 사용하는 70% 국민들은 어차피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하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뭐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서민층이라고 밝히는 4단계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계층보다 5, 6단계 전력 소비계층이 더 많은 계층이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정책은 전력 과소비 5%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정책으로 4단계인 301kWh를 사용한 가정은 2,342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되고 6단계인 600kWh를 사용한 가정은 9,270원 한 달에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저에게 보고한 주택용 전력 하계 할인 사용 요금표를 분석해 보면은 실제 376kWh에서 400kWh를 쓰는 4단계 구간 일부 사용자들을 제외하고는 5, 6단계 부유층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5, 6단계에 지원되는 전기요금 인하 금액이 월 100억이 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번 인하 정책을 냈는지 한번 밝혀주시고,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국회하고 좀 의논을 했으면은 충분히 좀 지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요즘 지금 요번에 그 도입된 할인 제도는 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도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혜택은 이제 4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월 301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부터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하다 보면은 3단계 주로 있는 3단계 쓰고 있는 그 소비자 그 주택에서 에어컨으로 해서 4단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요금 폭탄이 생기기 때문에 그 3, 4단계를 중점적으로 받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보완 대책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6단계인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이번 이 인하 정책은 뭔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예? 600kW 이상, 601kW 이상을 소비할 경우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예, 예. 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원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고 해일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원전의 불안정성을 너무 호도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도? 원전은 뭐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되고 또 원전 설비도 자체도 안전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뭐 동의하고 안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원전 설비는 뭐 안전하다고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안전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뢰나 폭탄도 다 안전해요. 핀을 뽑기 전에는 폭탄도 안전하고 지뢰도 밟기 전에는 아주 안전합니다. 근데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죠. 원전도 똑같죠. 원전 그 자체야 우리한테
전기도 공급해주고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만 그 해일 같은데 이렇게 취약해서 한번 사고가 났더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보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뭐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능력이 있고 좀 정신이 깨어 있는 나라들은 그런 능력이 되고 정신이 깨어 있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되고 잘 살아도 정신이 안 깨어 있으면 후진국이고요. 네. 아무리 정신이 깨어 있어도 재원 감당을 못하면 뭐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 없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원전 찬성했던 메르켈마저도 후쿠시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근데 이 7차 수급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덜 깨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국도 이번에 그 INDC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운전을 분명히 다 하겠다 했고요. 영국도 포함시켰습니다. 뭐 중국은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원전의 어떤 불가피성 이런 부분을 좀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을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 원전이 또 우리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그래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원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안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새 마음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시계를 받겠습니다. 2분에 추가 받았는데 장관님이 다 쓰고 있어요. 시계 좀 멈춰주세요. 제가 너무 주인님 하셔서 제가 좀 호소를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이 7차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뭐 따질 시간은 아주 부족하고요. 우선 그런 깨달음, 이 방향 선회 이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보여서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 분산형 전원이 우리가 2029년에 가도 총 발전량은 1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규모 송전 설비 밀양에서 느꼈듯이 무슨 745kV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대용량 생산과 그다음에 이 대용량 이 선로로 전원을 공급하겠다 하는 기존의 발상에서 우리가 좀 제7차 계획에서는 방향을 어렵지만 여건이 안 좋지만 방향을 좀 선회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여기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원 믹스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고 답답한 있습니다, 거죠. 네. 의원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계획에서 뺀 4개 그 석탄 화력도 사실 보면은 먼 데서 초고압의 송전 선로가 필요한 그런 발전 설비입니다. 예, 그 설비를 어떻게 보면은 용량 차원에서는 더 안 원전이 들어갔지만 더 안 늘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분산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했다는 주민 참여, 네. 주민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송전탑 선로에 대한 무슨 공청회 같은데 그 주민 참여위원은 누가 선정하나요? 제가 지역에 한전에서 지금 한전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어. 한전에서 건물 담당. 뭐 야당 출신의 도의원이면 거기에 참여 못합니까? 안성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위원회에 해당 그 지역의 시의원도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전 전력개통본부장 장재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제3자 입지 선정 제3자 주도 입지 선정 위원회라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 시의회 이런 데서 지자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네. 주민 대표들도 참여하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야당 소속이라고 저 배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한번 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구성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자, 장관님, 아마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회가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설비 예비율을 너무 과다 설정했다.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도 적정 예비율을 12%로 계산을 했는데 미국 15%, 독일, 프랑스 13% 이 수준인데 우리 설비 예비율을 22%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원전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그런 논구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제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원전 때문에 수립했다는 것은 정말 저도 좀 참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계속 참 듣기가 좀 그렇고요. 또 한편에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원전 2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그 전력 그 설비 예비율은 22%라는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불확인 설비라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별도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함시켜서 22% 했고 22% 수준은 우리가 꼭 앞으로 그 공급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상 보온이라든가 기상 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속력선로의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그는 꼭 그 수준은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도 이 수준 정도는 더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차가 10% 나는 그렇죠. 안에 원래 15%고 불확실성 설비 등을 감안해서 7%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너무 크고 외국 사례를 붙여봐도 너무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네 분입니다. 네 분께서 추가 이현우 의원님 또 추가 질의 원하시는 의원님들. 네. 아니 잠깐만요. 뭐 의사 진행 발언하시는 겁니까? 그럼 추가 질의 안 드립니다. 잠깐만 더 드리세요. 네, 제가 그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하폭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 장관님 말고 내가 요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만 되면 나는 무슨 질문 안 해도. 이제 지금 누진제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601km 이상 되는 부분들은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1단계에 비해서 한 11.6% 되는데 이제 누진제를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돈을 많이 내던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주니까 많이 쓰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누진제를 완화해주면 전력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601kW 이상을 쓰는 사람은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까 제외됐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가정도 그만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는데 601kW 이상을 쓰는 그러한 가정은 이번 혜택을 못 받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그렇게 스킴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별도로 좀 우리 예. 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리시기 예. 바랍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들 질의를 추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네. 그러면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가 6차 기본 계획보다 도리어 비중면에 있어서는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보호 계획이 조금 그동안에
하게 그 의욕적으로 잡힌 부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죠.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짤 때, 중장기 계획을 짤 때 하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갖고 계획을 짜는 네. 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7차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기본 계획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기존의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교토 정서든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내외적 요구가 있고 원전에 대한 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소비에 대한 우리가 그 왜곡된 가격에 따른 전력 소비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과다 그 산업들이 되게 지금 되고 있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장관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중에 있어서는 그 전체 그 설비 용량이나 피크 용량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비중에서 실제로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일부 내용에서 보면 후퇴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원인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가 그 분산형으로 고입돼 있다 보니까 그 송배전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저는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일부 구간에서 그 조금 그 에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결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발전 차익 보전제 같은 거 부활할 생각 없으세요? 그거는 제가 그 2008년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했을 때 그 발전 차익 제도의 그 운영을 보면서 이것은 정부 재정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대신에 RPS 제도 하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저 다시 한번 제가 상임위 때 또 한번 네. 이 문제는 좀 또 논의를 하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갖는 문제는 현재 산업 구조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그러니까 비전과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그다음에 어떤 강조점도 안 보이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믹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혀 지원 방안이나 강화 방안 실제로 이 중장기 계획에 담아져야 될 정책 의지와 비전은 없고 현재 현황과 실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저는 반쪽짜리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립되었고요. 4차 갑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걸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그 목표 수요를 보면은 14%입니다. 14% BAU 대비 BAU도 우리가 참 다른 나라는 달라서 오랫동안 그 BAU를 갖다 검토했기 때문에 의원님 하시는 바와 같이 진하게나 그렇게 자의적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모델에 따라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14%나 줄이겠다는 지금 것은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은요 우리가 줄일 수 있을 만큼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줄여야만 줄여지는 겁니다. 쉽게 줄여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현재 벌써 일부 산업계에서는 아예 교토의정서 탈퇴까지 권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토 의정서 자체는 우리가 지금 당사자는 아닙니다. 업무 감축국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다음은 이재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과거에 이 방패장 선정 부지 선정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부안 사태 생생히 기억하시죠? 원전하고 보안의 방패장을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어쨌든 부안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산자부 계시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도 생생히 가는데
손잡고 계셨으니까 더구나 다 아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 주민 수용성 지표를 주민 투표를 의무화하면서 선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절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최대한 설득을 자.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설득해도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현재로서는 들을 수 있는 답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또 수용성을 필요했다는 외에는 노력을 하세요. 이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변화가 없다면은 될수 있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그 수용성은 자 맨날 수용성 하는데 지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자, 어쨌든 그 자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어요. 그 수용성 중요한 지표로 반영하실 거죠? 뭐 수용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지역의 그런 그 뭐 정보 한수원 또 자, 시간이 지방정부도 없어서. 같이 한다 그러면은 수용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예. 노력하시는 건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 예, 수용성을 정확히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더라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변화가 없게 하려면은 바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됐더라면은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돼도 그렇게 큰 상황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투표를 적어도 원전의 경우는 사전에 하도록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게 좀 조속히 심의 통과되기를 좀 동료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한 그 주민 투표가 의무화되기 이전 단계라도 그러한 지역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뭐 주민 투표 여론조사라도 반영하십시오. 그런 노력들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민 수용성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덕군 의회가 원전 유치 주민 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반대 58.8, 찬성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항목에 찬성 65.7%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영덕군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이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관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노력하셔야죠. 근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 10년? 지성 있는 감천이라고 뭐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 아니,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또 한수원이 지금 영덕 지역에는 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 저기도 직원을 보내고 저도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수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장관님, 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여론조사할 때 거기 부의장한테 전화한 적 있어요? 이강수 부의장한테?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문을 빼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문을 빼달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 압력성 전화를 받아들였지만 절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그리고 영덕군 의회가 그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홍보물 뿌린 적 있어요? 있습니다. 2조 4천억 그걸 추가 지원하겠다. 이거 그러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여론을 호도하기 그 위해서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 여론 그 조사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뭔가 이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홍보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겁니다. 조선사장님 이거 한수원에서 만든 건가요? 전단지.
2조 4천억원 지원한다고. 예. 한수원이 만든 거예요? 산업부가 만든 거예요? 그 공동으로 작업했던 거 아마 같이 나갔을 겁니다. 저희하고. 네, 명단은 같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몇 장 뿌렸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수만 장 뿌렸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장- 몇장 장- 뿌렸는지 등등이 몇 장 돼가지고 뿌렸는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 만약에 이거를 정말 전 가구에 다 들어갈 만큼 이걸 뿌렸다라고 한다면 주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건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자체가 여론을 호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재남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그 전력 설비 예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5년 14%입니다. 굉장히 뭐 우리가 보통 22%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럴 때 여름철 전력 피크 시기에 전기요금 인하해서 전기 많이 써도 됩니까? 이러다 전력 대란 일어나면 어떡하실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피크 수요 자체는 제가 이번에 가정용 누진제 일부 3, 4단계 통합을 통해서 전력을 더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토요일 날 경보로 돌림으로써 또 보아 이전이 평일에서 주말로 가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든 뭐 거시전망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객관성 그리고 과학성 그리고 객관성 과학성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의 독단과 오만을 뺀 상당 수준의 사회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으면 지금 전력 설비 예비율 이렇게 한 14% 수준밖에 안 됐는데 피크 대비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이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거는 감사합니다. 오해가 풀리질 않아요. 오해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22% 설비 예비율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22% 설비 예비율 7차에 지금 포함되는 거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신규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가 2025년부터 2029년 그 사이가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22% 설비 예비율 또는 그 시기에 전력 수급의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모색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원전이 아닌 방식. 다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한 가지는 전력 설비 예비율 22%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맞는 전력 설비 예비율.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폐지하기로 한 화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 포함해서 저는 오늘은 이제 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나눌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서로 대안을 가지고 저도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모으겠습니다. 장관님도 고집만 하시지 말고 신규 원전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22%가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하지 말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설비 예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수요 전망이 과다하게 예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수급만 더 볼 수는 없습니다. 고민하시고요.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 부분을 도외시한 그런 온실가스 그래서 감축 방안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너무 조급하게 여셔가지고 확정 공고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이 의견을 가지고 검증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7차 계획 뭐 주신 의견 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되 또 경제성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는 경성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차 전력 수급 계획 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시간의 제약으로 좀 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설비계획실무소위원회의 이창호 위원장님과 노동석 위원 그리고 강승진 위원장, 김창식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하시고 저희가 정부 측은 아마 차관이 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에너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하고 그날 공청회 진행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은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장시간 오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더 보완해서 완결성이 높은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